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웃긴 게 돈 모으기 힘들다 징징대면서 1억은 네 집 개 이름으로 하는 정신 나간 분들이 많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런 분들 요즘에 진짜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야 1억이 돈이냐? 야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아파트도 못 사는데. 야 1억 가지고 있어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자기 그 돈 투자해가지고 불린 게 낫지. 야 1억 가지고 어떻게 부자 되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한번 보세요. 1억을 가지고 있는지. 거의 다 1억이 없을 겁니다. 1억 근처도 가본 적도 없고 5천만 원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본인이 자산이 1억 이상이 안 되는데 1억이 가치 운운하는 게, 아니 역으로 따지면 1억 이상의 어떤 금융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1억의 가치를 무시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역으로 살면서 1억은커녕 5천만 원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1억이 돈이냐? 이런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렇게 1억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을 멀리하겠죠. 왜 1억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냐 하면, 제가 봤을 땐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로 이제 좀 수익을 얻은 분들이 이제 크게 배팅하다 보니까 1억, 2억 쉽게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영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영끌 하면서 한창 이제 2020년, 2021년 이때 영끌 붐이 좀 세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1억 이렇게 좀 쉽게 올라가다 보니까 1억 가지고 어떻게 뭐 집 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1억으로는 아파트 못 삽니다. 예. 뭐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근데 1억만 가지고 있어도 사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진짜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 1억 근처도 가보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일반 직장이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 월급을 잘 모아가지고 1억 이상의 자산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돈을 못 모으고 있고, 점점 이제 오랫동안 자산 축적을 하는 분들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1억, 2억의 가치를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돈 모으기 힘든 건 맞아요. 옛날이나 지금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려면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사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남들이 하는 것 좀 멀리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모으냐면,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엉터리죠. 옛날에도 돈을 모으려면 남들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남들이 입고 싶은 옷 안 입고 좀 참아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냐 하면, 남들이 가지는 최신 스마트폰 약정으로 사고, 한 번쯤 여행도 갔다 오고, 배달 음식도 배고프면 자주 시켜 먹고, 인터넷 쇼핑도 가끔씩 하고, 최신 유행하는 아이템 있으면 좀 사고, 그러고 나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돈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죠. 모자르죠. 어떻게 모읍니까 이게? 내가 돈이 안 모인다면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일단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맞아.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월급이 많건 적건 간에 내가 모이는 돈이 없다면, 적다면 나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인정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 내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가계부에 적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월말 결산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돈을 많이 쓰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낭비되는 항목이 있으면 줄여 나가야 됩니다. 안 쓰거나 적게 쓰거나. 예나 지금이나 돈 모으는 거 힘들어요. 특히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뭔가 이제 그런 사치품에 대한 통제가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유행이 쉽게 휘말리고. 예.
원래 돈을 모으려면 힘들어요. 돈을 모으려면 남들이 하는 것 좀 멀리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치품에 그렇게 눅독 들이지 마세요. 아무리 사치품이 좋아봐야 말 그대로 사치품이야. 사치품이 뭐예요? 그냥 뭔가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지니는 물건이잖아. 사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거. 유행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유행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유행이라는 게 1년 안 갑니다. 몇 달 잠깐 유행하다가 끝나요. 여자분들 패션 유행 같은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몇 달 유행하다가 끝납니다. 지금 유행하는 거 올해 끝나면 끝이에요. 비싸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유가 안 되는데 그 여행 같은 거 집착하지 마시오. 여행 갔다 와도 힐링 안 됩니다. 내가 쪼들리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해외로 멀리 갔다 온다고 과연 근심 걱정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내가 돈이 안 모인다 문제 있는 거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젊을 때 돈을 안 모으면 나이 먹어서는 돈이 안 모입니다. 더 안 모여요. 특히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여자분들 남자보다 돈 모으기 더 힘들어요.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오히려 돈 모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여자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여자분들 상당수는 결혼 못합니다. 결혼 못하면 혼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남자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능력으로 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이라는 것도 능력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여자 바쁘니 못하면 결혼 못해요. 옛날처럼 남자가 책임져가지고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경제활동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경제관념 가져야 돼. 사치 심한 분들 결혼 못합니다. 앞으로 결혼해도 금방 이혼합니다. 요즘에 보면 여자분들 알잖아 이게.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돼. 젊을 때. 젊을 때 쓰고 나이 먹고 모으자? 못 모아요. 못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내가 버는 돈이라도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악착같이 모아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저축은 근면 성실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거하게 사업은 못해도 작은 사업, 아파트 청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든든합니다. 20, 30대 저축하세요. 40대부터 확실히 차이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모았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한심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나이 먹고 모아놓은 돈 없고 빚만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심하게 좀 한량같이 살았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네. 이거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나이 이제 먹은 만큼 돈 얼마나 모았냐. 왜냐 생각해보세요. 돈을 모았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 꾸준하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부지런한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인내심이 강한 거죠. 왜냐 돈을 모으려면 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모았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다 참아가면서 직장생활도 힘든 것 이제 다 극복해가면서 돈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끈기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돈을 모으지 못했으면 누가 봐도 끈기 인내심이 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렇게 돈을 모은 사람은 남한테 손을 안 벌립니다. 보통 남한테 손을 벌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모아놓은 돈은 없고 빚만 있는 사람,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잖아. 적어도 남한테 손을 안 벌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손을 안 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돈을 모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모으지 않고 빚만 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잖아. 빚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채를 늘리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빚을 제대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 돈 빌려놓고 안 감사례 많고
사람 사기치는 사례도 많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등쳐먹는 거 봤습니까?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았다는 건 여러 의미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고, 돈 관리 잘하고, 그리고 남한테 뭔가 피해 안 주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누구한테 확신을 주려면, 뭐 남녀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다, 결혼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려면 이게 돈을 모아야 돼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결혼 시장에 나한테 돈이 없어. 그럼 그 사람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왜? 나이 찼는데 제대로 안 산 거잖아. 그동안 제대로 안 살았는데 결혼하고 어떻게 제대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젊을 때 이 돈 모아놓은 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저것 헤쳐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월급 적다고 돈을 안 모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모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자꾸 내가 돈이 없다고 사치품 같은 데 눈독 들이지 마시고요. 그래봤자 오래 못 갑니다. 그 사치품 산다고 결핍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